네네. 거기서 전체 우승을 했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할 거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거 좀만 지나갈게요. 나와주세요.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피아노 시작은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엄마가 어릴 적에 이제 악기를 하나씩 배우게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피아노를 이제 선택했고 네. 이제 동생은 바이올린을 이제 배우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저는 피아노를 되게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저 처음에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막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숨고 되게 많이 힘들게 한 학생이었더라고요. 아, 처음에. 네네. 근데 플룻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 배우기도 좀 힘들거든요. 숨이나 어떤 네. 신체적인 것 때문에. 근데 피아노는 5살 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모든 유명하신 분들이 5세 때 시작하시는 근데 것 같아요. 가장 시작하기 적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요? 소근육도 이제 점점점 쓰기 시작해야 될 나이이기도 하고 또 악보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할 나이쯤 되고 5, 6살 때쯤이. 그런가요? 네네네.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는데. 네. 전공을 뭐 처음부터 무조건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이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쵸. 언제쯤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공부를 갓 마치고 돌아오신 선생님을 만났어요. 7살에, 네. 6살인가 7살쯤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만났는데 이제 선생님이 정말 레파토어도 많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모차르트 그 바레이션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반짝반짝 작은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됐는데 거기 중에 짧은 바리에이션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살고 있던 집 뒤에 이제 공원이 있었는데 그 노을 지는 풍경이랑 약간 오버랩 되면서 제가 혼자 연습실에서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치다가 갑자기? 치다가 갑자기 너무 이게 슬퍼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걸 들으면 아직도 굉장히 슬퍼요. 그때 그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그 곡 자체가? 네, 곡 자체에서 그 바리에이션이 딱 나왔을 때 그 곡 자체 너무 좋죠. 네. 그 바리에이션마다 엄청 변화무쌍하고. 네네네. 그런데 딱 눈물이 나니까 임팩트가 되게 있었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음악의 되게 매력이고 힘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해야 되나? 네,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 아니요, 나는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들려주고 진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네. 이런 음악의 기쁨을 또 슬픔을 막 많이 나눠야지 혼자 어린 마음에 막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한예종 예비학교는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3학년 때 입학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때 처음에 생겼을 때는 굉장히 스타들이 많이 배출됐잖아요. 맞아요. 네. 기억나는 뭐 유명하신 분 있을까요? 네, 손여름 피아니스트 네. 손여름 씨랑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씨 그런 분들이 같은 반이었어서 기억이 나요. 당연한 수순일지 모르겠지만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가시게 되셨는데 네네. 이때 생활은 어떠셨어요? 예원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당연히 친구들도 다 초등학교 때 만났던 콩쿠르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다 입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됐고 그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했는데 또 경쟁 같은 것도 알게 모르게 있고 또 이 친구가 무슨 곡 한다 그러면은 다들 막 민감해하고 약간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그걸 처음 해요. 그쵸. 네. 그런 게 진짜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플룻도 나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어릴 때부터 어려운 곡을 많이 하지만 피아노는 또 이게 스펙트럼이 훨씬 넓으니까 맞아요. 프로필 보시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맞아요. 건국대학교 음악교육학과를 가셨어요. 근데 보통 예원 서울예고 가면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가죠. 네. 목표로 하잖아요. 간다는 건 아니지만 목표를 하죠. 근데 이제 교육학과를 간 건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되셨는지? 네. 저도 물론 목표를 당연히 서울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고1 때 이제 2학년 때 이렇게 넘어가는 무렵에 너무너무 힘들고 되게 피아노를 발명한 크리스토퍼리가 너무너무 미워지고 진짜 이 악기는 왜 발명이 돼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약간 그게 고3 때? 아니요, 고2 때였었어요. 고2 그때가. 때. 네. 그 생활이 좀 힘들. 네,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있는 자체도 힘들고 피아노도
저한테 뭔가 버거웠고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이었죠. 근데 좋아하던 피아노가 그렇게 괴롭게 된 게 누적이 된 거겠죠? 그쵸. 어느 순간에 그게 저도 모르게. 경쟁이랑.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보셨나요? 그쵸, 봤죠. 네. 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쵸. 보고 안 됐고 그 똑같은 해에 이제 건국대학교 사범대를 제가 네. 같이 시험을 쳤는데 네. 거기는 이제 거기는 합격을 해서 하셨고. 네. 그럼 거기 가면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선생님이 되려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막 선생님이 돼야지보다 빨리 이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다. 좀 편하게 이제, 치고 이제 싶다. 편안하게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피아노 없이. 진력군이냐? 네, 완전 그냥 질린 마음이 제일 커가지고. 네. 그때 혹시 친 곡이 기억나세요? 고3 때요? 서울대. 베이토벤 소나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쇼팽 에튜드? 되게 티피컬한 입시곡이었는데. 네. 연습실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싫어졌겠네요, 곡들. 그냥 똑같은 곡을 몇 시간씩 연습하고 똑같은 곡을 가지고 계속 무대에 서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좀 지겨워졌던 것 같긴 해요. 보통 이제 재수할 수도 있고 하는데 건국대 가셨을 때 어땠어요? 그 교육학과는 어떤 느낌이나 좀 훨씬 달랐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리고 악기별로 학생들도 굉장히 조금 뽑기 때문에 피아노가 7명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네. 아마.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다 친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었고 그리고 음악만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되게 사회에 있는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공부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막 장구도 치고 막 판소리도 배우기도 하고 지휘법도 배우고 그리고 네, 다른 공부도- 악기도 꼭 배워야 됐고 부전공으로. 그렇게 하면서 음악이 좀 좋아지셨나요, 다시? 아니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싫었다?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다만 좀 바뀌었던 거는 이제 반주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친구들 시험 도와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먹고 네. 막 이런 정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반주라는 게 꽤 재밌구나, 이렇게 네, 된 맞아요. 건가요? 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조금 더 음악적으로 뭔가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점도 들리기 시작했고 네. 그렇게 같이 맞춰가는 게 재밌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은 뭐 서울대 친구도 있고 같이 서울예고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대 이제 간 친구들이랑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냈기 때문에 네. 친했던 피아노과 친구들이랑은 연락을 많이 하고 지냈는데 나름의 약간 상처 같은 게 있긴 있었나요? 그렇죠. 굉장히 큰 상처죠.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되게 좀 이렇게 멀리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분명히 다 같이 공부하고 다 같이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했던 친구들인데 저 친구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저 혼자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아픔이라고 그럴까? 네. 그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영국에 가셨는데 네. 일단 유학을 가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반주를 더 공부하고 싶었던 건지 어느 쪽? 반주를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한국에서는 그때 안 가시고 영국으로 가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 친구 한 명이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네. 거기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토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 그렇게 해서 토플 시험도 안 보고 미국도 언제 가겠냐. 여기서 한국에서 오디션이 다음 달에 열린다. 한번 봐봐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치고 있던 그냥 브람스 소나타 가져가고 그냥 성악가 한 명 친구 데려가가지고 오디션을 한국에서 봤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이제 로얄 아카데미 네. 시험이죠. 공부하시면서 영국에서는 뭔가 한국이랑 이게 달랐다라든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레슨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왜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거기를 그렇게 치고 왜 너는 그 포르테 소리를 그렇게 내고 뭔가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저는 피아노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레슨 처음이었던 때마다 것 같아요. 왜 넌 그렇게 쳐? 네.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쳐라고 지시하는 교육에서 맞아요, 왜 맞아요. 이렇게 하니라고 물어보는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내가 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먼저 시작됐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음악을 좀
제 스스로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반주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서 솔로 레파토리에서 반주 레파토리 좀 옮겨가잖아요. 네네네. 그거 그러니까 솔로 연주랑 좀 이게 다르다 이런 게 있을까요? 솔로 연주는 이제 저 혼자 음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뭔가 그런 책임감이 좀 느껴지는 연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앙상블 면에서는 그 사람 연주를 내가 들으면서도 나의 연주도 하면서 뭔가 같이 합을 맞춰 나가는 네. 그런 게 많이 그런 조금 좀 다른 또 능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되게 커뮤니케이션에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악적으로? 네, 사실 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건대사대에서도 제가 많이 제일 배웠던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뭔가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쉽게 풀어서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해주거나 뭔가 그런 방식, 다가가는 방식? 코칭을 해야 되는 수업도 배우죠. 네네네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 이제 교육학과를 공교롭게 나오셔서 네네네.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그쵸? 면에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경쟁 속에 있다가 교육학과 가시고 반주로 가시면서 네, 그게 다 합쳐지면서 되게 좋은 반주자로 좋은 이제 연주자로 되는 이렇게 길이 이렇게 저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어쨌든 영국 유학에 대해서 되게 좋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결과가 안 좋다 그럴까 다른 나라에 그쵸. 비해서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나라를 가서 처음에 유학을 떠난다는 거는 물론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타의적으로 뭐 선생님이 여길 추천하셔서 간다든지 그냥 합격을 했으니 간다 이런 느낌도 많을 텐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커리큘럼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커리큘럼이 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던 내가 열심히 하던 안 하던 별로 그렇게 졸업관 유무와는 관계가 네. 없이 그냥 졸업 시험만 잘 보면 이제 패스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해서 정말 내가 그 자원을 풍부한 자원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방관자처럼 내 거 할 것만 하고 졸업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거. 결과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마음 먹어서 그게 잘 맞으면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울 수 네네네. 있지만 풀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안 하게 되면 끝없이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유럽 자체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시면서 네. 그런 교류도 많고 왔다 갔다. 네, 그 유럽 안에서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도 많고 콘서트도 진짜 너무 싸게 네. 좋은 연주를 자주 볼 수도 있고 런던 계셨으면 뭐 페스티벌도 있고 맞아요. 뭐 연주 관련해서는 완전 최고죠. 네, 사실. 오케스트라 연주도 네, 정말 네. 많고 그 추천할 만하죠. 저는 좋았어요. 어. 저는 진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주학과도 네, 추천할 만하다. 네네네. 네. 너 음악 하는 게 마음에 든다 이러셔가지고 제 음악에 좀 확신을 실어주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 닐센 콩쿨 공식 반주자 마침 우승자를 반주하시잖아요. TV로 중계가 될 거다라고는 계약서에 써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게 맨시 TV일 줄은 사실 이렇게 많은 연주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에서 배울 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음악을 제가 느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되게 저는 재미를 많이 느껴요. 네. 네.